한번 소라 리딩 시작할게요. 자, 1번 분들 카드를 열어보니까 약간 느낌이 아무나 만나서 마음고생하느니 혼자 버티는 게 낫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혼운의 특징을 볼 때 완두 5번, 소드 10번, 펜타클 8번 카드가 떴어요. 1번 분들은 인생이 좀 치열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이든 인간관계든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땐 심적으로 여유가 좀 없게 살진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강해요. 남들보다 2배는 더 뛰고 더 열심히 하고 양보도 해야 했던 약간 K장녀 느낌이 강하거든요.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극심한 번아웃이 왔다든지 뭔가 모를 고립감을 느꼈다든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펜타클 8번이 떴기 때문에 이런 인고의 시간으로 인해서 나름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대체 불가한 실력을 쌓아 올렸다.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다. 아니면 아직도 좀 힘겹다. 사는 게 좀 너무 치열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이런 치열함이 있잖아요. 이런 걸 유난 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아마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예민함과 성취욕을 보면서 정말 너 고생 많았겠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걸 인정해주면서 여러분의 커리어에 간섭하지 않고도 어떤 독립적인 동지 같은 사람을 만나셔야 아마 결혼 생활이든 연애든 좀 평온함이 있지 않을까. 나도 나름 기준을 잡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내 주관을 바꿔라 마라 막 이러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거든. 나도 좀 화가 나거든요. 대신에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뭔가 백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상대방한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를 봤더니 현재 만나고 있는 분들이나 이미 결혼을 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대입을 하셔서 재미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펜타클 9번 카드, 반신욕 카드가 떴거든요. 자, 스스로의 삶을 그래도 안정적이게 꾸려 놓으신 분들이라고 해요. 조금은 뭔가 여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세련되고 좀 캐주얼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카드처럼 밖에서 치열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본인만의 시간을, 휴식을 즐길 줄 아는, 나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과 여러분과의 케미를 좀 보면요, 마차 카드가 떴거든요.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직업은 금융 쪽이나 또는 경영, IT, 그렇게 어떤 성과가 확실한 전문직일 확률이 높아요. 또는 이 마차 카드는 이동수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일, 지방이나 어떤 해외 같은 그런 이동수가 좀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겠고,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하셔도 문서 쪽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일을 하실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리고 두 사람을 보면 둘 다 일 욕심이 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일복이 많아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섭도 안 해요.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성과를 보면서 서로 자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는 궁합 말고 우리 속궁합, 스킨십만 속궁합이 아니거든요. 내면의 에너지를 보면 서로의 바쁜 일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짬내서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밀도 높고 뜨거울 수 있거든요. 작정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말에 만나자, 언제 만나자 이것보다는 주말에도 데이트를 하지만 약간 지금 당장 보고 싶어, 우리 볼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즉흥적인 에너지도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뭔가 파트너, 밤에는 서로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너무 보기 좋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뭔가 단짝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내가 쿵 하면 저기에서 짝 해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혼생활을 좀 미리 훑어보면 상대방은 지금 컵 2번 카드랑 월드카드,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컵 4번 타워 카드가 떴어요. 일단 상대방은 정서적 교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월드카드처럼 신혼집을 구하게 되면 진짜 유난스러워. 그야말로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안식처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집에 오면 우리의 아지트야. 어떤 분들은 그냥 살기 편하면 되지 이러실 수 있는데 이분한테는 아마 신혼집이 우리 둘만의 정말 둥지 같은 곳으로 아마 꾸며 놓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분이라도 굉장히 좀 섬세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로망이 있거든. 그리고 특히 이분들한테는 지금 돼지의 기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돼지띠가 아니더라도 약간 돼지의 기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물운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자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 재미를 쏠쏠하게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다들 결혼해서 안정 찾으라고 하는 건가 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컵사랑 타워 떴잖아요. 그리고 양카드가 떴거든요. 성향상 여러분은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타워 카드처럼 갈등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 양의 온순함을 좀 발휘하시면 좋습니다. 뿔을 막 세우지 마시고 막 뿔을 세우면서 나 열받았으니까 꺼져 막 이러지 마시고 상대방이 좀 다정하게 풀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도 순순히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 내가 릴렉스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게 여러분의 이런 예민함과 짜증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좀 잘 받아주는 타입이라서 이게 뭔가 여러분도 화가 막 났다가도 수그러드는 그런 시간들이 짧아요. 그러니까 뒤끝이 생길 수가 없어. 상대방이 자꾸 풀어주니까. 아마 이게 가장 이 사람을 선택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결혼 시점 그리고 결혼하는 상황들을 좀 볼게요. 지금 소드 10번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나의 어떤 고통과 고뇌와 힘들고 지친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여유가 찾아왔을 때 또는 정말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절실해질 때 떡하니 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업무나 인간관계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딱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들의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다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혼자보다는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그 에너지의 총량을 나눌 때가 온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란 오방기 이 카드가 떴거든요. 동쪽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생명력과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봄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도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근데 파란색이라 봄이 가장 적기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봄이 지났잖아. 그러면 끝났구나.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론 여유 있게 생각하면 내년 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 그 시점에 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그리고 혹여라도 연애를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는 좀 결혼할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여름의 시작은 지났잖아. 그러니까 가을의 시작쯤에 아마 상대방이 결혼 이야기를 해오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카드 느낌상 여러분은요. 결혼의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내가 결국에는 이런 힘든 시기가 좀 끝나는 시점도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어쩌면 결혼을 안 한 거 아니면 조금 늦게 하신 거
어쩌면 너무 잘하신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이가 어리셔서 홍기가 차지 않으신 분들도 일찍 결혼하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 이 눈높이를 좀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만약에 좀 일찍 결혼했어 내가, 아마 이혼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조금 늦은 감이 났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안목은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괜히 감정에 이끌려서 아닌 사람한테 목매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수준 맞고 애정이 강한 사람이 곧 올 테니까요.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인생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도 잘 안 맞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곧 여러분과 반짝 같은 그런 인연이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연을 응원하면서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홍학 리딩 시작할게요. 네, 2번 분들 카드를 펼쳐보니까 약간 느낌이 아무나 만나서 내 인생 꼬이기 싫다. 그래서 엄청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강해요. 아마도 그동안 지난 연애가 좀 치열하고 복잡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고집스러운 기다림이 드디어 아마 빛을 볼 날이 올 거다. 이번 분들 중에서는 약간 속사정이 많은 분들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결혼은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펜타클 킹 카드, 완드 7번, 펜타클 5번 카드가 떴습니다.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내 인생 망쳤어 막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연애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내가 무슨 결혼을 할 거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직장이나 현실적으로 뭐가 잘 안 풀리니까 과연 나한테 결혼 운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펜타클 킹 카드처럼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강하고요. 실제로 능력도 갖춘 분들이거든요. 근데 자꾸 세상이 억까하는 느낌이야. 잘 될만 하면 무너지고 또 겨우 올라가면 좀 무너뜨리는 약간 요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좀 크신 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한다고? 정말 진짜 괜찮은 사람 운명처럼 만나기 전까지는 굳이 결혼 생각 안 하겠다. 라거나 한편으로는 또 빨리 좀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공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커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펜타클 5번 카드가 떠가지고 약간 결핍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옆에는 왜 나는 이렇게 허전하고 외로운 거지? 내가 대체 뭐가 문제지? 남들은 잘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대체 왜 나는 결혼이 왜 이렇게 연애도 어렵고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분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그 강한 자신감, 자존감을 꺾으려 드는 사람을 만나시면 피곤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특히나 그래. 왜냐면 여러분 자체도 좀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피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면서 여러분의 그 어떤 굳건한 성격 그리고 굳건한 나의 이 바운더리 안으로 조용히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좀 편안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 너무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만나면 좀 피곤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연애에서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그게 맞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나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지도 몰라요. 그럴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해? 일이나 하지. 네가 하고 싶은 거나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나랑 결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결이냐? 그냥 좀 놔줘야 돼. 내가 뭔가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들어와야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좀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살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서글서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해맑기만 하면 안 되고 현실적이면서도
다정한 사람이 맞아요. 왜냐 여러분이 좀 뭐 애교가 그렇게 많거나 엄청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T의 성향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상대방이 만약에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막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잖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식거나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은 연하를 만나시더라도 오빠 같고 누나 같고 조금 성숙한 마인드를 가진, 만약 듬직하기만 하다면 연하도 충분히 여러분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나이 많다고 해서 다 듬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난 어떤 사람 만나느냐 특징을 보면 일단 데스 카드, 이 카드가 뜨네요. 의사 느낌의 카드인데 진짜 의사를 만날 수도 있죠. 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냉철한 완벽주의자라고 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조금 차가워 보여도 내 사람한테는 확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펜타클 4번 카드처럼 자기의 자산이나 어떤 육체적, 정신적 관리가 철저하신 분들이에요. 거기다 또 완두 9번도 나왔죠. 끈기도 있어. 끈기도 가진 사람이라서 웬만한 풍파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잘 휘둘리지도 않고요.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뚜렷해서 일단 안 될 것도 되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여자라면 진짜 열남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딱 부러지는 그런 인물이다. 요즘은 약하면 살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좀 도끼가 있어야 살아남지. 자, 이분들이 딱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런 여자 만나면 약간 무뚝뚝해서 그렇지 그래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야. 자, 그러니 연애를 할 때도 책임질 사람이 아니면 괜히 떠보지도 않아요. 시간 낭비, 감정 낭비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차가운 완벽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직업군은 지금 세 가지를 조합했을 때 진짜 의사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의사나 뭐 간호사라든지 누군가를 고쳐주고 뭔가를 고치는 일, 또는 연구원이라던가 데이터 분석가라던가 펜타클 4번도 나왔기 때문에 금융 쪽, 금융자산 운용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데스 카드는 판결을 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엔지니어 같은 그런 전문직의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또 디자이너 쪽도 계실 수 있어요. 데스가 뭔가 간판이나 대표자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프리랜서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예술이나 연예인 쪽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자, 이제 두 사람의 뭐 속궁합이나 케미를 좀 보면요. 일단 이분들의 필지컬이 보통 단단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관리 잘 되어 있는 타입이기도 해요. 키도 평균 이상 해서 뭔가 호리호리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스타일링도 뭐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래. 근데 꾸미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면 돼. 깔끔하면 되지 사람이. 봤을 때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지. 요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컬러도 뭐 블랙이나 화이트나 뭐 그레이나 이런 단촐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둘의 케미가 전우에 가까워요. 서로 일하는 모습에 반한다거나 밤에는 뭐 그동안 쌓였던 서로의 피로를 그냥 조용히 말없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풀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진득하고 깊은 그런 속궁합을 보여줄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 사람과 함께 뭔가 소소한 대화나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뭐 예능 한 편 보면서 자 그러다가 또 눈 맞으면 이렇게 밥상 뒤집는 그런 사이다. 막 엄청 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서 잔잔하지만 신뢰가는 그런 케미가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신혼생활을 좀 미리 보면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꼭 결혼생활이 아니라 연애 스타일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 카드에서는 완드 4번이나 펜타클 2번 그리고 닭의 기운이 떴어요. 아주 부지런하고 아침잠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완드 4번 카드처럼 신혼집 내 이 신혼생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격 자체가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센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나 예술 쪽 센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분들 그냥 따라가도 좋아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펜타클 2번 카드. 돈을 잘 관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부부의 돈 관리를 굉장히 유동적이면서도 똑똑하게 굴릴 수 있습니다. 닭의 기운 자체가 엄청 똑똑하고 마음이 약해서 가끔씩 플렉스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위험할 정도로 플렉스하는 분들은 아니다. 돈을 막 허투루 쓰거나 무력이 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잘 모으실 것 같아요. 계획성 있게. 그리고 또 양가 부모님께는 또 격식을 차리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아주 현명한 태도를 보여요. 꼭 지켜야 될 건 지켜요.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명절 때라던가 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부모님의 기념일이라던가 이럴 때 엄청 잘 챙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좀 안 하더라도 잘 하지 않더라도 그게 플러스가 돼서 아마 부모님들이 나 진짜 며느리 잘 봤어. 내가 사이 잘 봤어.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살같이 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약간 소심함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뭔가 불편함이 좀 없어지면서 더 잘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행자나 태양카드 이런 게 떠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용이 떴어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남녀가 좀 바뀐 듯한 느낌도 있어요. 집안을 굉장히 여러분의 감정에 좌지우지가 되네요.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은 시댁이나 처가에 가끔은 서운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너무 세거든. 꼭 그렇게 해야 돼? 틀에 꼭 박혀야 돼? 이런 게 있어. 근데 또 밝을 때는 굉장히 해맑어요. 그게 장점이야. 틀에 박혀 있지 않아서 가끔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는 다른 애들과 달라. 한턱 쏠 때는 또 크게 쏘고 잘할 때는 또 진짜 잘하고 이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100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은요. 안정적인 부자.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추진력과 상대방의 어떤 섬세함이 합해져서 감정적, 물질적 그런 풍요가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좀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양보하고 절충을 해야지 내 고집대로만 하면 맨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남자의 기를 죽이면 안 돼요. 남자가 기운이 빠질 수 있거든요. 가끔은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가정이 화목할 거다. 자, 그리고 결혼 시기와 상황들을 좀 볼게요. 소드킹 카드와 오방기, 하얀 오방기가 떴거든요. 소드킹은 결단력의 끝판왕이잖아요. 이제 좀 그만 재셔야 돼. 내가 좀 그만 재고, 약간은 눈높이가 내려갔을 때, 그때 결혼 운이 들어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눈높이를 낮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정 내잖아요. 이 남자다, 이 여자다 싶으면 그때 결정이 되는 거야, 결혼으로. 그리고 하얀기가 떴다는 건 하늘의 운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분들 중에는 아기를 가지셔가지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난 지 1년이 가까워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이제 슬슬. 그리고 여러분은 질질 끌면 결혼까지 가기 힘든 관계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좋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있다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원래 결혼은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몇이나 되겠어. 계속 질질 끄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이맘때 결혼운이나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시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흰색 오방기 서쪽에서 오는 인연이에요. 또는 서쪽 방향에서 있는 뭐 직장 이동을 한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이동수와 관련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 사람과 또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서 뭔가 정리가 되는 순간 바로 결혼 소식이 나올 수 있어요. 뭔가 프로젝트가 끝난다든지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취업에 성공한다든지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봤을 때
결혼 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남성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결혼까지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다. 그럼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다.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여성분들이라면 그냥 여러분은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결혼을 이 사람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남자 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결혼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고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럼 아마도 그 밀고 나가는 게 우리 내년 가을쯤 하자, 봄쯤에 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조금 살짝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연애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너무 여러분이 조금 방어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좀 기꺼이 반으로 나눠들고 여러분의 앞날을 같이 비춰줄 사람이 지금 천천히 여러분에게 오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런 어떤 고집스러움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빛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이번 분들도 편하게 행복해집시다.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코끼리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 나는 눈이 안 높다. 나는 그냥 나만 좋다면 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다른 카드 하나 뽑아보셔야 돼요. 자, 요번 3번 분들은 좀 눈도 높고 이상도 높고 스스로 좀 빛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러니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나보다 낫거나 나랑 비슷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결혼 절대 못해. 그러니까 뭔가 육각형의 이상형이나 못해도 능력이 나보다 또는 외모가 나보다 무조건 좋아야 된다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게 안 맞으면 티키타카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력서에 통과를 못하니 면접을 보겠냐고. 지금 3번 분들 특징 중에 나는 좀 재고 따진다, 무조건 따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리딩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펜타클 7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노력에 정당하게 보상받는 걸 좋아해요. 내 선택이 맞는 건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증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연애든 결혼이든 내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결혼 홍기를 놓치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내 커리어, 내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계속 나중으로 미뤘을 가능성도 높아요. 뭐 연애도 일하고 내 삶을 만드느냐고 연애는 뒷전으로 미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룬 만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다 쳐냈는데 괜찮은 사람이 와야지 안 그래? 이런 마음이 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이런 높은 꿈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이라고 좀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나 이런 약간은 터무니없을 수도 있는 이런 꿈들을 지지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도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그 긴 고민을 끝내고 자연스럽게 또 결혼이라는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좋다. 열심히 당신이 살았고 그 나이대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와라. 이왕이면 자기관리도 잘 된 사람이 와라. 약간은 트로피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이건 욕이 아니거든요. 흠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만한 사람이 와라 이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자, 이제 악마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소드 5번 카드와 소드 퀸 카드가 떴거든요. 이분들은 데빌 카드처럼 약간 섹시미, 태페미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이치를 다 아는 듯한 어른 그런 느낌의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이 데빌 카드만 떴다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소드 5번이나 소드 퀸이 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미 다 지나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늦바람이 드시는 분들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이미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렸다고 봐야지. 그리고 사람 다루는 법을 잘 알아요.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눈치 안 보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끝판왕입니다. 결국은 해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니들 나한테 눈 높다 어쩌다 뭐 그러다가 결혼이나 하겠냐, 너네 그랬지? 그러니까 보란 듯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의 배우자라면 불안은 하겠죠. 외모도 괜찮지, 섹시하지, 눈에 띄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모만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말했잖아. 이 사람은 도가 트신 분들이라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나한테 달라붙는다고 해도 이제는 관심이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무한 믿음과 무한 신뢰를 줘야 돼요. 의심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 없잖아. 자,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 아니면 결혼 못 하겠는데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거기다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랑 티키타카도 잘 되는 반쯤 돌아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근데 어떡할 거야. 그런 사람이 왔는데. 결국은 이루게 된 거예요. 나이는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쪽도 못 써요. 이 사람 제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라고 했잖아. 이기려고 해봤자도 소용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셔야 돼. 아, 싫어요. 아니, 왜 제가 갑질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을 만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3번 분들이 보니까 홀리는 듯한 그런 스타일을 좀 선호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좀 약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이분들이 왜 괜찮으냐, 여러분들이 또 왜 우리 약간 날티나는 것 같은데도 왜 마음이 가느냐. 직업이 좋습니다. 뭐 3가지 조합을 해보면 약간 변호사 쪽이라던가 사법 쪽 그런 종사자, 컨설턴트나 IT 뭐 개발 팀장이라던가 사람들을 대하는 업종이라든지 그렇게 나 자신을 내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밤에 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예술 분야 쪽에 종사를 할 수도 있겠다. 나이는 무조건 연상입니다. 연하래도 그냥 누나 같고 오빠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리드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의 케미를 보면 일단 소드 킹카드가 떠서 예리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뭔가 뇌생녀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소드 5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승부욕이 있어서 둘 다 승부욕이 꽤 있어. 그래서 툭탁거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두 사람의 관계의 활력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좋은 점은 뭔지 그렇게 알아가면서 더욱더 돈독해지거든요. 때로는 서로가 가장 센 독설가가 되기도 할 거예요. 요즘 쓴소리 해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팩트를 서로 체크해주면서 더 건강하게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그치만 가끔은 그렇게 막 맨날 센 팩폭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센스만 챙기시면 누구보다도 힘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속궁합은요, 뭐 스킨십뿐만이 아니라 서로한테 강하게 몰입하는 그런 밀도 높은 관계가 될 거예요. 밖에서는 약간 차가울 수 있어요. 대면에 둘 다 뭔가 닭살스러운 행동을 누구 앞에서 뭐 잘 하지는 못하시는 스타일인가 봐. 근데 또 둘만 있으면 그렇게 열정적입니다. 서로한테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두 분 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꽁냥거리지 말자. 눈꼴 사납다. 이게 합이 잘 맞아서 괜찮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챙겨줘 이러면 서운할 텐데 둘이 쿵짝이 잘 맞아요. 근데 또 집에만 돌아오면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둘도 없는 막 이런 내 편도 없어.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는 장꾸 스타일이야.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야. 약간 변태 같아 둘 다. 자, 그래서 신혼생활 미리 보면요. 상대방 카드에서는 완드 2번, 여왕제, 그리고 소티 카드가 떴네요. 아주 묵직합니다. 생긴 거랑 달라요. 성격이 우직해요. 완드 2번 카드처럼 서로의 미래를 뭔가 치밀하게 계획하려고 해요. 계획 없이 뭘 하지를 못해, 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을 여왕제처럼 아주 귀하게 대해줍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뭔가
끝내주는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대우하면서 집안을 좀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부모님한테는 다소 엄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스타일. 아마도 이분들 집안이 좀 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는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닐까. 막 생색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며느리 잘 봤구나. 내 사위를 내가 잘 봤구나. 이 정도의 센스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악마 카드 자체가 매력남 매력녀이기 때문에 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사제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뱀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은 지혜로워요. 눈치가 빠르기도 하시고요. 여사제 카드처럼 가끔은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공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생각이 좀 깊어요. 그게 상대방한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러분한테 진짜 막 공주 대접을 해주나 봐. 다른 여자랑 틀린 거야. 다른 여자들은 뭔가 나한테 절절맸는데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가끔은 또 이런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모습들이 상대방을 더 완달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두 사람한테 또 떴죠. 2장이나 떴어요. 리딩을 하는데 이건 운명이야. 티격태격하면서도 진짜 끈질기게 이쁘게 살아가는 부부들, 연인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사람은 질릴 틈이 없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가끔은 지겨울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카드 느낌상은 여러분들은 권태기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 권태기 안 오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안 온다거나 권태기가 뭐 늦게 온다거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궁합일 수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이나 상황을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결혼하는지. 그리고 5반기에서 빨간색 깃발이 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운명의 수레바퀴 나왔죠. 지금 운명의 카드가 3장이나 떴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보분들 조만간에 결혼 소식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제수기가 떴기 때문에 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던, 뭐 진짜 집에 좋은 일, 뭐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 이제 결혼하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 안에도 결혼 얘기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솔로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도 충분히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인연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상황이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이쁘게 만나다 보니까 아기 천사가 미리 올 수도 있으니까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피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이미 상대방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연애 중이신 분들 중에 왜 상대방이 아직도 결혼 얘기를 안 하지 하는 분들은 여러분도 아마 확신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두 사람한테는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중에는 동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애쓰지 않아도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는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5반기 카드가 지금 재수 카드잖아요. 이 빨간색은 남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뜨거운 여름에 결혼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아기 때문에, 또는 이때 해서 이동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굳이 막 봄까지 겨울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좀 따뜻할 때 결혼을 하지 않을까.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해외라든지 여행지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고 준비가 된 시기에 결혼운이 들어오는 만큼 그 시기까지 내가 뭔가 부족하다 싶은 것에는 더 지금부터라도 집중을 하고 무언가를 이뤄내겠다라고 계속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운명, 인연
이런 분들이 여러분 옆에 떡하니 와 있을 수 있는 운이다. 그러니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막 아닌 것 같은 사람 막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올해까진 무조건 결혼할 거야. 내년까진 무조건 결혼할 거야. 30 초반까진 무조건 할 거야. 이러다 보면 동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다 내던지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찐 인연이 와요. 그리고 확신이 들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운명이라는데 애매한 사람 붙잡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나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 중에 내가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결혼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게끔 앞을 보고 달려나가시다 보면 꼭 좋은 배필을 만나서 이쁜 결혼, 이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종이배 리딩 시작할게요. 네, 4번 분들 카드를 보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아직 순수함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난 사랑이 최고야. 낭만 치사량이 한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결혼에 대한 어떤 로망도 강하고 진짜 찐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분들이겠다. 그래서 아마 4번 분들 중에는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마음의 순수함이 때묻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남들 눈에는 이렇게 완드 6번처럼 성취도 있고 화려한 모습들만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컵 기사 카드처럼 여전히 로맨틱하고 설레는 사랑을 기다리는 순수한 면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컵 킹 카드. 약간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실 것 같아. 공감 능력도 뛰어날 것 같고. 그래서 웬만큼 괜찮은 사람으로는 성에 안 찼을 수도 있겠다. 또는 반대로 나를 좀 변함없이 좋아해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한테는 좀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좋아하면 간슬게 다 빼주시는 분들. 자, 그래서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만 따지는 사람과는 절대 안 맞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의 그 섬세한 감정선을 좀 이해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내 화려함,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좀 카드가 화려해서 여러분들이 막 금수저, 은수저 이런 느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 개선장군 카드가 보통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금수저, 은수저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의 이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만큼이나 마음의 그릇이 좀 크고 정서적인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따뜻한 어른을 만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막 너무 일에만 미쳐 산다거나 자기 자신이 일순이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이 좀 센 사람을 만나시게 되면 맨날 울어. 맨날 외롭고 맨날 속상해. 뭔가 여러분은 함께 나와 좀 뭔가를 해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 그 점을 잘 챙겨보셔야 돼요. 결혼하면 2배로 외로워질 수 있거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봤더니 마법사 카드가 뜨네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법사가 뜨게 되면 일단은 외모를 분명히 보세요. 안 보는 분들이 아니야. 막 꼭 이쁘고 잘생긴 그게 아니라 매력,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어야 돼. 약간 내 이상형과 좀 멀다라고 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안 쳐다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게 나야 나, 우리 4번 분들이야. 자, 일단 이분들 이미지 보면 다재다능하고 분위기 있는 스타일이에요. 말투 하나하나에 배려심이 묻어나고요. 감정이 아주 풍부한 분들이에요. 왜냐? 컵 에이스랑 컵 킹도 떴거든. 봐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보다 그릇이 커야 된다고 했어. 하늘에서 온 컵이에요. 컵이 얼마나 크게. 거기다 바다의 왕이야. 아주 그냥 마음이 하여야 같아요. 아주 드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좋아해주고 정말 나를 애틋하게 하고 다정다감하면 좀 넘어가시려나 봐. 근데 또 킹이기 때문에 거기다 마법사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분을 만나려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바람둥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골라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잘난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너드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찝어서 만나셔야 됩니다. 자칫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인생 잘못하면 꼬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는 연상이나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일 수 있다. 자, 그런데 리드는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아주 쪽도 못 쓸 것 같아. 상대방이. 왜냐면 나도 장군이거든. 나도 컵퀸이거든. 이 사람이 지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한테는 쪽도 못 쓸 거야. 그리고 직업군을 보면 피아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작곡가라던가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상담사라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마케팅 전략가라던가 그리고 뭐 언론인이라던가 방송 쪽 또는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교수나 연구원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재능이 남다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도 성공한 케이스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체격은 너무 듬직하고 막 오락부락 이런 느낌보다는 좀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이 강해요. 안경이나 단정한 셔츠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뭔가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너드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딱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근데 누가 봐도 인기는 있을 것 같은데 일이나 학업, 본인의 커리어 때문에 사실상 경험이 부족한 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연애를 많이 했어. 그래서 여자 보는 눈이 남다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법사기 때문에 뭐 외모를 아예 안 보지는 않을 거야. 느낌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두 사람의 케미를 보면 일단 만남 노트는 어떤 문화적인 취미 모임이나 지인 소개가 될 것 같거든요. 겹지인이라든지 어쨌든 내 바운더리 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잘 구워 삶아야 돼요.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한 주제 가지고도 몇 시간씩 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속궁합은 서로의 감정을 깊게 교감하는 스타일이라서 단순히 신체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아주 특별한 그런 합이 생길 거다. 뭔가 감정적이고 서정적이야. 뭔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느낌이 드는 그런 궁합이라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관계다. 특히 초반에는 더더욱이 그럴 것 같아요. 다음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만약에 두 사람의 결혼 합을 볼게요. 상대방은 강아지 카드가 나왔고 거기다 완드킹, 펜타클 7번이 나왔어요. 아주 충직해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완드킹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펜타클 7번 카드로 떴기 때문에 가끔은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질 때가 좀 많습니다. 생각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좀 믿어주고 힘이 돼주면 더 좋은 합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께는 굉장히 살가운 사위, 며느리 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강아지들이 봐봐. 보면은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막 엄청 반가워하고 우리 보면은 딱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하고 막 진짜 막 살갑게 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가끔은 소유욕이 강해서 나랑만 놀자, 나만 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할 때 즐기셔야 돼요. 그거 몇 번 거절하잖아요. 관심사가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그 관심을. 자, 일명 잘해줄 때 잘하지의 표본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는 토끼 카드, 그리고 컵킹,
저스티스 카드가 떴어요. 오, 상대방도 컵킹이 떴는데 여러분 자리에서도 컵킹이 떴어요. 컵퀸도 떴기는 해. 근데 여러분은 은근히 아기자기하신 면이 있어요. 이 토끼 카드가 떠서 은근히 주도권도 잘 잡으시고요. 약간 여우 같은 토끼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뭔가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의 어떤 규칙이나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장난칠 때도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딱 구분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 완벽을 기하다가 서로 지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뭔가 커킹의 여유로움을 빌려서 조금은 빈틈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두 사람의 결혼이나 연애는요. 여러분이 좀 유연해질수록 결혼 생활이나 연애 생활이 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기분 좋아서 활짝 웃으면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되고 내가 심각해지면 주변이 다 눈치를 보고 있어. 자, 그리고 여러분 결혼 시기나 상황들을 보면요. 일단 노란색 오방개기가 떴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아마도 양가 부모님이 더 밀어주는 결혼이 될 것 같거든요. 너네 이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컵 9번 카드가 떠서 가을의 신부나 가을의 신랑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을에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가을에 결혼 얘기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우리끼리 준비가 안 됐어도 부모님들이 나서가지고 부족한 건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 성사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만약에 두 사람이 어릴 때 만나게 되면 오래 연애하고 서로 자리 잡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홍기가 차신 분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된 분들을 만나야 결혼을 빨리 하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준비가 만약에 안 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굳이 부담스러운 시기에 결혼은 하지 말자라고 서로가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만나실 분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약에 만나겠다라고 하신다면 능력적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만나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특히나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기간은 아마 2, 3년은 걸리실 모습이에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빠르면 진짜 9개월 안에도 결혼 얘기나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중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동네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그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인연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눈 크게 뜨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그동안의 외로움 다 보상을 받을 시간이 꼭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곁에 오신 그분들을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연애도 열심히 하면 분명 결혼까지 골인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